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지난 주말경에 시중에 매경 칼럼으로 극단적인 애플의 재무제표라고 쓴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칼럼, 이 애플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BR이라든가 이 주가 순익 비율, 퍼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이 PBR이, 이제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PBR은 보통 우리가 그 순자산 가치로 따져서 대개 1 정도에 근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R이 퍼보다는 낮은 게, 단순 수치로는 낮은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10년간 순이익을 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대부분 배당이라든가 과도한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방식으로 인해서 PBR이 오히려 41배 정도가 되고 퍼는 약 21배로 좀 과도한 이상한 재무제표다 하는 이런 칼럼들이 나왔는데요. 이 칼럼에 대해서 이거 뭐 누구 하나, 물론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박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은 우리가 단순히 그 재무제표를 분식을 회계를 하거나 또는 이 순이익 난 거를 배당을 무리하게 어떻게 돈을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교수님도 단순한 내용으로 이런 칼럼들을 썼겠지만, 그래도 이런 칼럼들이 이 매일경제라고 하는 그 보도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데에서 몇 가지 오류한 간과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PBR이라든가 퍼 이런 것들이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청산가치가 대부분 1에 수렴을 한다든가 할 때, 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PBR은 0.9, 평균 우리나라 상장 종목의 평균이 0.9고 퍼는 11.2. 그래서 대개 퍼가 PBR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애플이라고 하는 데가 이 PBR이 이렇게 높아진 이런 개념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마치 이거를 그 CEO가 바뀌면서 무리하게 회사의 그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것을 올바른 곳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또는 내부의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이거를 전부 다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각으로 무리하게 써버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세 가지 개념에서 이 오류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PBR이나 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수치상으로만 어느 것이 높다 낮다, 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현재 애플의 현재가는 우리가 지난 주말의 가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플의 현재가는 지금 한 134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애플의 그 현재가 화면으로 볼 때 지금 134달러고요. 시가총액이 2140조 정도 되죠. 2140조. 우리 돈으로 환율 1200원을 적용할 때 약 26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퍼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21 정도가 퍼는 맞아요.
근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 약 6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잠깐 제가 PBR과 퍼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인데요. PB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교수님도 설명을 했듯이 회사의 안정성, 그러니까 순자산을 그 주가의 현재가로 일주당 순자산을 현재가를 일주당 순자산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자산이라는 거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전부 다 뺀 순수한 그 자산 규모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64조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4조 원을 지금 현재 달러 환율이 대략 한 1250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12억 달러, 대략 한 51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PB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가를 일주당 순자산가치, 이걸 이제 BP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자산가치는 512억 불을 지금 현재 그 애플의 주식수가 지금 대략 교수님이 이 애플의 주식수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은 하시지 않았지만 쉽게 우리가 환산해 볼 수 있는 건 시가총액을 이 현재가로 나눠보면 주식수가 나오죠. 지금 약 한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그 애플의 주식수는 157억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PBR이 41에서 45 정도, 뭐 환율의 감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PBR이 약 41에서 45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퍼도 21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 퍼는 작년 기준으로 126조 원이었기 때문에 EPS가 대략 한 6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재가 134달러를 그 6달러로 나눠보면 퍼가 21 정도 나오는 건 맞죠. 그렇지만 퍼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회사의 성장성, 이익이 얼마씩 나느냐 이런 개념이고, BPS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PBR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안정성, 과거에 얼만큼 영업을 해서 회사가 어느 궤도에 올라왔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PBR과 퍼를 비교해 볼 때는 PBR이 다소 높게 보이는 것,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회사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회계상에 나타난 수치로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애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도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 회사가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가치가 64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회사의 가치로 볼 때 2,000조를 넘게 2조를 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2,6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64조 원짜리를 2,000조가 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형의 자산 가치, 회계상에 반영되지 않은 무형의 자산 가치가 엄청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64조 원짜리를 2,000조에 매매를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계상에 반영이 돼 있는 그 수치로만 이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무형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오류가 결정적으로 크고요. 세 번째로 애플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약 한 10년 동안 700조 원 정도를 계속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식수는 아직도 157억 정도 높다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대략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2,112조 2조 1,200달러 요게 되는 거고, 134 현재가로 이렇게 나눠보면 주식수가 대략
157억에서 160억 주 정도. 근데 이제 정확히 몇 주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들은 자료에 지금 대략 없지만은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가총액을 현재가로 나눠보면 주식수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과거에 돌이켜볼 때 2005년도에 100% 무상증자를 했어서 주식수가 2배로 증가를 했죠. 또 2014년에 7배 주식 분할을 해서 14배로 증가를 하고, 또 2020년에는 4배로 또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출발 때보다 무려 56배의 수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자사주를 사서 계속 소각을 하고 주식을 줄여도 현재 전체 주식수가 157억 주에 이른다고 하는 점. 그래서 과도한 자사주 매입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 시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물량 부담에 따라서 매도할 주식수가 늘어날 때 이때 주가 하락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순이익이, 물론 순이익이 감소하면 주식수가 적다고 그래도 주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식수에 대한 몸집을 줄여주지 않고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폭락할 때 하락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 성장기에 몸집을 줄여서 실질적 자산 가치를 늘리는 이 회사의 정책이 과연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수, 삼성전자도 액면을 100원으로 이렇게 줄여면서 우선주를 제외하고 보통주만도 지금 약 59억 주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 60억 주가 넘는 이런 과도한 물량 부담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순이익이 급감하는 이런 와중에는 이 과도한 물량 때문에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배당도 그렇다고 해서 배당도 화끈하게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회사에 나중에 그 춘공기 이런 그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자금을 모아두자는 이런 전략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의 공급 불안으로 인해, 공급이 과도한 공급 초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면서, 또 대만과 미국의 공동 협업 이런 걸로 지금 삼성전자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물량을 줄여놓지도 않았고, 또 배당도 그랬다고 해서 강하게 주주 친화적으로 해놓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애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돌아봐야 되는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시중에 지난 주말 목요일이었죠. 1월 12일에 매경에 나와 있던 마치 그 이상한 애플의 이상한 재무제표, 극단적인 애플의 재무제표라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써놨던 것을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증권 매매를 하는 증권인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간과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이 설명을 곁들여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